자, 일단 요 그림들을 보니까 결국은 정적 평형, 그 시그마 F는 0,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그림가에서 공을 보니까 공은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공과 나무판의 질량은 동일하다 했으니까 밑에 그림에서 나무판의 질량도 스몰 m 일단 줄게요. 자, 공과 그 다음에 사이, 상자 사이에 용철이 있는데 지금 용수철은 공의 무게 때문에 압축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힘을 주고 막는 방식이 공이 중력을 mg 받는다 맞지? 자, 그러면 중력을 받은 공이 용수철을 누를 거예요. 이건 용수철이 받는 힘이다 이거지. 용수철이 mg라는 힘으로 눌리면서 작용 반작용, 용수철이 아래에서 공을 떠받치는 힘 mg를 줄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은 시그마 F는 0의 상황에 있게 되고 힘의 평형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용수철을 통해서 탄성력이 전달되면서 용수철의 한쪽 끝 반대편 끝에 매달려 있는 상자를 탄성력이 mg라는 같은 크기로 눌러줄 거다. 그리고 상자도 질량이 라지 m이 있다면 상자의 무게도 라지 mg 아래 방향으로 받을 거다 이거지. 자, 당연히 이 상자 바닥에 지면이 있겠지. 지면이 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으로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 요만큼의 힘으로 떠받쳐지면서 얘들이 또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공과 똑같은 질량의 나무판을 이용해서 위에서 눌렀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냐 보니까 공과 상자를 각각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 뭐 다른 크기의 힘으로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자, 일단은 당연히 나무판은 질량이 스몰 m이니까 자기가 받는 무게. 요 나무판을 좀 그려볼게. 자, 나무판은 자기 무게 스몰 mg 받을 거예요. 자, 이 스몰 mg만큼 떠받쳐주면 얘가 시그마 F는 0인 상태다 맞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나무판과 접촉되어 있는 공과도 접촉되어 있고 상자랑 접촉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공 상자랑 접촉되어 있는 요 점들을 통해서 나무판이 위에서 눌러줄 거예요. 자, 근데 전체 눌러주는 힘은 당연히 mg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mg만큼 떠받쳐지면서 힘의 균형 상태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과 상자를 같은 크기. 그러면 전체 힘 mg를 만큼 눌러줘야 되니까 공을 2분의 1 mg 절반만큼 눌러주고 나머지 절반의 힘은 상자를 누를 건데 상자를 눌러주는 접촉점이 두 개다 맞지? 그러면 두 접촉점을 통해서 4분의 1 mg 4분의 1 mg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 접촉점으로부터 눌러준 만큼 작용 반작용 떠받치는 힘을 받을 거예요. 요 떠받치는 힘이 전체 다 더해서 mg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나무판도 시그마 F는 0인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데, 자, 공을 보니까, 자, 공은 일단 자기 무게 mg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나무판이 자기 무게의 절반만큼의 힘으로 눌렀어요. 그게 2분의 1 mg. 자, 근데 이 공이 이제 가만히 있다 했으니까 이 공의 아래에 접촉하고 있는 게 용수철이다 맞지? 용수철이 더 압축된 용수철이 위로 밀어주는 탄성력 2분의 3 mg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다 이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자는 상자 여기 그릴까? 자, 이 상자는 일단 용수철의 탄성력이 또 상자 끝에 작용할 거예요. 그게 2분의 3 mg. 자, 그 다음에 상자에 무게도 있다면 상자의 무게 라지 mg. 그리고 상자가 이 양쪽 끝점을 통해서 이 나무판 때문에 눌렸어. 4분의 1 mg씩 눌렸는데 양쪽 끝이 균형이 맞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전체 2분의 1 mg 더 눌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돌림힘을 생각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눌린 힘은 2분의 1 mg 나무판으로부터 눌린 힘, 그 다음에 탄성력으로 2분의 3 mg, 그 다음에 자기 무게 라지 mg,
그래서 총 라지 M 플러스 2 스몰 M G만큼 아래 방향으로 눌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 버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위로 같은 크기의 요 힘을 이제 지면으로부터 떠받치는 힘을 받을 거다. 그러면 또 이제 상자까지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물체 전체 개로 살펴보면 또 뭐 쉽게 살펴볼 수 있다 했어요. 물체 전체 개로 살펴본다는 거는 결국 개 안에서 주고받는 힘은 그냥 다 더해서 0이 되는 작용 반작용 관계일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죠. 자, 그 관계에 있는 힘이 이런 것들 4분의 1mg, 4분의 1mg, 요 2분의 1mg. 이거는 각각의 공과 나무 상자가 나무판과 주고받는 힘이다 맞지? 요런 힘들 어차피 더해서 0이 될 거고 또 탄성력 밑에서 공을 위로 밀어주는 탄성력과 상자를 눌러주는 탄성력 이런 것들도 다 작용 반작용 힘으로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 살아남는 건 뭐냐? 개 외부에서 주는 중력, 그 다음에 지면이 떠받쳐주는 수직항력.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림 가에서나 그림 나에서나 어차피 개 외부에서 주는 중력은 그림 가에서는 공과 나무 상자 스몰 mg, 라지 mg.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은 요거 두 개 떠받치는 힘인 스몰 m 플러스 라지 mg. 이렇게 돼서 모든 물체계가 시그마 f는 0인 상태인 거고 그림 나에서는 나무판이 하나 더 추가됐어. 그 나무판이 공을 좀 더 많이 받치고 상자를 조금 적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탄성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공을 넣어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절반씩 더 받친다 해서 탄성력이 2분의 3mg가 된 케이스고 만약에 이 나무판이 공만 그냥 다 눌러주고 있다 하면 상자를 누르지 않으니까 공만 mg로 누르겠네. 그러면 공의 무게와 나무판이 눌러주는 힘을 전부 다 탄성력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그때 탄성력은 2mg인 상황이겠죠. 이 탄성력에 따라 충분히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전체로 보면 어차피 중력은 나무판,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나무 상자. 이 중력을 떠받치는 힘, 지면이 떠받치는 힘은 라지 M 플러스 2 스몰 M의 G. 이렇게 해서 또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용철이 공에 작용하는 힘과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자, 용수철이 공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려면 이 주체가 바뀌면 돼요. 용수철이 공에게 탄성력이다 맞지? 그러면 공이 용수철을 눌러주는 힘, 이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지. 그래서 얘는 갑자기 중력이 나왔으니까 지구가 끼어들면 안 된다 맞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공이 나무판에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나무판의 무게보다 작다. 절반이라 했잖아. 공이 나무판에 떠받치는 힘은 절반이라 했으니까 작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용수철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용수철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이다 맞지? 그러면 탄성력은 가에서 mg였고 나에서는 2분의 3mg였으니까 2배는 아니고 2분의 3배 돼야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니은. 그 다음 문제도 그림에서 5kg인 물체를 수평한 천장에 대고 연직 위로 60N의 힘으로 밀었다. 뭐 이런 조건을 줬네요. 자, 손을 통해서 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5kg을 떨어지려는 5kg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힘이 50N이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60N의 힘을 위로 주게 되면 사실 물체는 올라가야 된다 맞지? 자, 근데 위에서 천장이 그 올라가려는 힘을 버티고 있는 상황. 약간 1번에서 우리 이제 그 밑에 용수철이 공을 밀어주는데 그 위에서 나무판이 버티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자, 일단 살펴봅시다. 나무 토막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나무 토막이 아래 방향으로 5kg이니까 50N의 중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손을 이용해서 나무 토막에게 위로 60N라는 힘을 가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살펴봤을 때는 위로 10N 더 크다 맞죠? 그러면 그 힘 때문에
위로 10N이라는 그 힘 때문에 이 나무 토막이 천장을 눌러주겠지. 위로 밀어줄 거야, 맞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받아주면서 아래 방향으로 10N이라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도합 나무 토막은 시그마 F는 0인 상태에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니은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또는 물체가 천장을 미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맞고. 디귿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겠지. 손이 물체를 60 밀어줬으니까 물체도 손을 60 밀어주겠다. 요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중력은 지구랑 연관된 힘이잖아.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다. 답은 긴 2번. 자, 또 그림에 질량이 0.2kg으로 같은 두 자석이 있고요.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이 3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A 자석을 한번 보면 A 자석은 지금 B 자석과 A 자석이 N극, S극이 마주보고 있네. 그럼 서로 끌어당길 거야, 그치? 힘은 오른쪽에 좀 그릴게요. 자, A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 받을 거고 또 B가 A를 잡아당겨주는 자기력도 밑으로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A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지금 A에게 작용하는 탄성력은 당연히 윗방향이 되어줘야 돼요. 자, 탄성력이 윗방향이 되어줘야 되니까 이 용수철이 A를 잡아당기려면 이 용수철은 지금 어떤 상태다?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탄성력이 3N이다 주고 시작했어. 그러면 탄성력이 3N이고 물체 A의 자석 A의 질량이 0.2kg이니까 무게는 2N. 그러면 자기력이 1N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자기력은 주고받는 거니까 A가 B를 잡아당겨주는 자기력도 1N이다. 자, B는 중력을 2N 받으니까 이때 또 균형이 맞으려면 자기력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부족한 1N을 누가 메꾼다? 지면이 떠받쳐주면서 메꿔서 시그마 F 0을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 물체 궤로 볼게요. 전체 물체 궤로 보면 무슨 힘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제 자석끼리 주고받는 자기력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석 두 개 총 0.4kg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자석 두 자석 개 외부에서 주고 있는 힘 중력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전체 0.4kg이니까 4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의 탄성력이 위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면도 역할을 해. 지면이 떠받쳐주는 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물체계 전체로 보면 4N이라는 중력을 윗방향 힘인 탄성력과 수직항력, 지면의 수직항력으로 버티고 있다 이 소리죠. 근데 탄성력을 3N이나 했으니까 지면에 떠받치는 힘은 1N이다. 이렇게 같이 보고 설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A에 작용하는 힘의 압력은 0이다.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다. 그죠?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1N이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수직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무게 그대로 누르는 상황이에요. 즉 자기력 같은 이런 게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지금은 자기력 1N으로 그래도 위로 좀 들어주고 있으니까 수직항력은 1N이면 된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긴 2번. 요 문제에서 이제 도르래가 겁나 많이 매달려 있네. 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가벼운 움직이는 도르래 두 개. 자, 움직 도르래가 있네요. 움직 도르래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자, 지금은 힘의 균형이 맞아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도르래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개의 도르래는 여기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도르래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없어요. 그러면 질량이 없는 도르래는 도르래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죠. 지금 고정된 도르래를 살펴보면 여기서 줄이 이렇게 3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줄과 요 줄은
같은 줄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장력이 같을 거고 요 세 개의 줄은 도로래에 여기에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줄의 어느 한쪽 끝에서 줄 장력이 줄 수 있는 힘의 방법은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밑으로 잡아당긴 두 장력은 같은 장력이니까 TT라면 위의 장력은 ET가 되어야 도로래가 받는 시그마 F는 0이 될 수 있다. 자, 시그마 F가 ma인데 도로래의 질량을 항상 무시할 거기 때문에 도로래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가지더라도 시그마 F는 0을 만족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줄과 여기 줄, 여기 줄, 여기 줄, 마지막 여기까지 전부 다 똑같은 줄이에요. 그러면 장력이 전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력이 도르래들에 어떻게 작용하냐? 자, 여기가 이제 접촉점이에요. 자, 장력이 아래에 있는 도르래를 잡아당기고 있고 위에 있는 도르래를 또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고 또 밑에서 잡아당기고 위에서 잡아당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움직 도르래 두 개는 양쪽에 있는 도르래를 묶어놨다 맞지? 자, 그러면서 이 도르래가 위로 T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도르래가 이제 받는 힘은 시그마 F 0이다 설명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도르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받을까 보니까 아래 방향으로 여기에 이런 뭐 못이나 이런 게 이제 박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도르래가 이 나무 막대를 당깁니다. 얼마만큼 힘으로? ET라는 힘으로.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이 도르래는 지금 요 힘은 위로 ET는 나무 막대가 받는 힘이야, 그치? 그러면 도르래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 ET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ET 마찬가지로 오른쪽 움직 도르래도 나무 도막을 ET만큼 잡아당기면서 자기가 시그마 F는 0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은 총 ET와 ET 위로 4T 힘을 받고 있는데 그 4T의 힘을 또 장력이 여기에 줄에 있는 장력이 아래 방향으로 4T라는 힘을 주면서 요 두 나무 토막을 그냥 멈춰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4T는 물체한테도 전달이 되면서 이 물체의 무게 mg를 버티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위에 있는 이제 도래도 해결해 보자. 위에 있는 도래는 TT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대를 통해서 막대를 잡아당깁니다. 막대가 받는 힘이 ET가 될 거야. 그러면 요거는 막대가 받는 힘이고 작용 반작용으로 여기 그리기가 좀 그런데 요 도르래가 중심에서 도르래가 받는 힘도 ET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나무 토막을 통해서 여기 뭐 천장도 묶여 있겠지. 천장이 ET만큼 잡아당겨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ET만큼 잡아당겨진다 이거죠. 그러면 1, 2번 보면 1번 물체를 등속도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힘은 자, 등속도로 끌어올린다. 얘는 사실 시그마 F는 0인 상태로 유지해서 운동을 시키는데 등속도로 뭔가 움직인다는 상황은 정지하지 않고 초기에 무슨 속도가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시그마 F는 0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정지 상태랑 똑같이 매한가지다 이거지. 그러면 들어올린 데 필요한 힘은 T잖아. 그러면 내가 T만큼 힘을 주면 되는데 4T랑 mg가 같은 상황이니까 T는 4분의 1 mg 힘을 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물체를 가속도 A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머리 좀 써보는 거야. 자, 어차피 물체한테는 내가 주는 T라는 주는 힘의 몇 배? 4T라는 힘이 물체에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체가 정지가 아니라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는 위로 4T, 아래 방향으로 mg를 받을 건데 4t-mg 요게 물체가 위로 받는 합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합력이 물체한테 가속도 A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물체 질량이 스몰 m이니까 스몰 m A만큼 합력이 되면 A만큼 가속도를 만들어주겠네.
그러면 t는 얼마냐 물었으니까 4분의 1에 m에 g 플러스 a만큼 힘을 주면 된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정지할 때 필요했던 4분의 1mg 요거 주면 정지했잖아, 그지? 여기에 어차피 내가 힘을 한번 주면 요거의 4배만큼 물체한테 작용할 거니까 내가 4분의 1 ma만 더 줘도 물체한테 ma 더 받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 a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를 사용해서 힘을 줘서 피아노 100kg짜리 피아노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소 힘, 다른 말로 하면 끌어올리기 직전 버티고 있다. 뭔가 이제 힘을 줘서 이제 총 100kg 무게가 1000N짜리 피아노를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F라는 힘을 요 줄에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일단 내가 줄을 잡아 당깁니다. 그치? F라는 힘으로 잡아 당겨서 요 줄에 F라는 장력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비스듬하긴 하지만 그냥 요거는 뭐 우리가 굳이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요 도로를 통해서 아래 방향으로 뭐 꺾을 필요는 없고 그냥 아래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 줄이 지금 같은 줄이네. 그러면 요 줄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같은 장력 F, 여기 작용점에서도 F, 여기 작용점에서도 F, 여기 작용점에서도 F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도르래를 받치고 있는 피아노를 받치고 있는 이 도르래를 살펴보면 도르래를 위로 F 주고 있네. 그러면 이 도르래는 아래 방향으로 EF라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걸려있는 줄을 통해서 이 피아노를 또 같은 크기 EF로 당겨주겠지. 그때 이 피아노가 가만히 있네. 그러면 EF라는 힘이 지금 1000N 것 같구나. 그러면 F는 500N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장력이 F였다 맞지? T2, T1, F 이게 모조리 다 500N. 근데 T4는 F의 2배니까 1000N. 자, 그 다음에 T3는 여기 위에 있네요. T3는 요 도르래가 밑으로 F, 여기서도 F. 그럼 총 3F 받고 있으니까 3F로 당겨주는 장력이 위에 마지막 줄에 걸리겠네. 그러면 T3는 3F니까 1500N.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고리를 통해서 천정에도 이 줄의 장력이 전달될 거다. 그래서 1500N이 전달될 거고 요거 못 버티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 T1, T2 다 500N, T3는 1500N, T4는 최종 1000N.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물체를 가벼운 실로 수평한 천장에 매달았다. 자, 요 상황이네. 자,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T2, T1 그 다음에 W를 떠받친다면 뭐 버텨주는 장력 W가 이제 반대편 요 묶인 줄에 작용하겠죠. 자, 요게 이제 힘의 평형 상황이네요. 자, 일단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해결을 많이 했어요. 자, 처음은 먼저 X 방향과 Y 방향을 잡아주면서 X 방향과 Y 방향으로 시그마 F가 0이 되는 상황 살펴봤다 이거지. 자, 여기서 보면 T1의 X방향, Y방향의 힘은 T1을 X방향으로 수직 내리고 Y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요거와 요거 크기의 힘으로 둘이 쪼갤 수 있었다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 T2의 X방향의 힘과 Y방향 힘으로 두 개를 쪼갰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는 W는 Y방향으로 잘 나와 있다 맞지? 그러면 XY 방향으로 힘의 평형을 설명하겠다 하는 거는 먼저 X방향으로는 T1의 X성분 요거는 얘가 30도니까 T1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T2의 X성분은 여기 60도니까 T2 코사인 60도 요거 둘이가 같으면 더해서 날아가는 경우다. 오케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3 t1이 t2가 되는 이런 상황이네. 그럼 t2가 t1의 루트 3배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y 방향도 한번 살펴 봅시다. y방향은 t1의 사인 성분, 그 다음에 t2의 사인 60도 성분, 이렇게 더해서 w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t2는 t1으로 루트 3 t1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맞지? 그러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서 정리해주면 2 t1 되겠네. 요게 w 되는 상황이니까 t1은 2분의 1w, 루트 3배 더 큰 t2는 2분의 루트 3w.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장력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 보통 이렇게 이제 90도인 상황, 두 장력이 지금 90도인 상황이다 맞지? 90도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도 썼었어요. 자 밑으로 W인 상황인데 30도 옆으로, 그 다음에 60도 방향으로 D2 이렇게 작용하는데, 얘들 둘의 피타고라스 합으로, 벡터 합으로 하면 T1과 T2의 벡터 합이 누구랑 같아지면 W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되면 얘들은 전체 세 개의 힘의 합이 0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게 30도, 요게 60도였으니까, 그리고 90도짜리 요런 30도 삼각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T1은 요 변의 길이고 T2는 요 변의 길이가 되니까 T2랑 T1의 관계가 탄젠트 루트 3대 1 관계도 맞지. 그래서 T2가 루트 3배 더 크다 할 수 있고, T1과 T2 그리고 요 길이는 W에 해당하니까 W, T1, T2 관계가 W의 절반이 T1이고 W의 2분의 루트 3배가 T2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일단 T1과 T2의 비는 1대 루트 3이다. 자, 요 그림,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세 가지 힘을 조사를 할 건데, T, 장력, F, 그 다음에 mg, 이렇게 해서 시그마 F는 0인 상태로 물체가 가만히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X방향, Y방향 또 쪼개봅시다. X방향으로 보면 T의 X방향 크기는 요게 뭐 여기 이음은 90도니까 T의 X방향은 세타를 가져와서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T 사인 세타, 그 다음에 F의 X방향 성분은 요렇게 가져오면 요게 세타니까 얘가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F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T 사인 세타랑 F 코사인 세타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Y방향을 따져보면 T의 Y방향 성분은 T 코사인 세타, F의 Y방향 성분은 F 사인 세타. 그러면 T 코사인 세타와 F 사인 세타의 합이 mg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일단 우리가 F를 찾고 싶으니까 T를 소거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T 대신에 사인 세타분의 F 코사인 세타 요거를 쓸 수 있겠네. 그러면 T 자리에 F 이렇게 넣어주면 사인 세타분의 F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통분할게요. 사인 세타분의 F 사인 제곱 세타, 요게 mg. 자 근데 사인 세타 제곱이랑 코사인 세타 제곱을 더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요거는 여기 이제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요게 1이 되는데, 여기 처음 보는 학생들은 자 A, B, C 요게 이제 세타면 사인 세타가 A분의 B고 코사인 세타가 A분의 C가 되면서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피타고라스 합으로 A제곱이 되니까 얘가 1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위의 식에서 F는 m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장력과 F가 직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력 F 이렇게 직각인 상황이고 밑으로 mg 이렇게 이제 힘이 표현 상황인데 얘들을 또 합해서 그려보면 요게 mg랑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mg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장력은 여기 있고 F는 여기 있고 근데 지금 세타는 요게 세타다 맞지?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T는 mg의 코사인 성분 F는 mg의 사인 성분이다 이렇게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답은 mg 사인 세타.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kg 이런 물체 나무 상자를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수평력 F를 받아서 등속력으로 올라간 등속도 운동 한다는 뜻이죠. 자 등속도 운동은 우리가 정지한 물체를 표현하듯이 똑같이 표현할 거예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F는 0으로. 그러면 지금은 시그마 F가 0인 상태로 만드는 F를 찾아주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F가 너무 크네. F를 좀 줄일게요. 자 F와 mg와 그 다음에 수직항력 n을 받아서 시그마 f가 0인 상황으로 설명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f랑 mg가 또 90도니까 비교적 쉽게 f mg를 합한 다음에 요거와 n이 크기 갖고 방향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들고 오자 이거지. 요거 3개. 그러면 밑변이 n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mg고 요 길이가 f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세타는 요 각도가 세타다. 요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n과 f는 mg에 대해서 mg와 n은 n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mg로 가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n은 코사인 세타분의 mg 그 다음에 f는 mg랑 탄젠트 관계니까 mg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F의 크기는 얼마 필요하냐 물었으니까 mg 탄젠트 세타 요게 1번 답이고 자 2번은 경사로가 나무 상자에 작용한 힘 요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수직항력이다 맞지? 그러면 수직항력은 위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mg 좀 뭐 더 표현하자면 mg 시컨트 세타 요게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요건 같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30도 좋네. 30도 해서 구합시다. 그럼 탄젠트 30도니까 1번 답고는 F는 루트 3분의 1 mg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분의 1이면 루트 3분의 2 mg 이렇게 되겠네요. 같이 빗면에서 45도짜리 빗면이네. 자 마찰이 없고 그 다음에 100N짜리 무게에 10kg 보면 되겠다. 자, 이 물체에게 F를 뭐 빗면 방향과 좀 기울어져서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작용하고 있는데 힘의 평형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 F를 얼마나 세타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냐 이렇게 묻네요. 자 일단 지금 F까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이 물체가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내려가려는 힘을 F가 막아주면 얘들은 시그마 F가 0 만들 수 있겠네. 자 F가 조금 비스듬하기 때문에 요 수직으로 내리면 F가 내려가려는 힘을 얼마만큼 크기로 막아주냐 F 코사인 세타만큼의 크기로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얘가 받는 중력 이 중력의 이쪽 방향 성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으면 mg 사인 요게 이제 45도니까 위에 세타 쓰고 있으니까 45도 요만큼의 힘이다 맞지? 요게 50 루트 2짜리 힘인데 요 50 루트 2짜리 힘을 F 코사인 세타가 막아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나머지 방향 빗면과 수직한 방향도 한번 고려해보면 자 요 힘이 똑같이 지금 45도니까 50 루트 2 요게 중력의 성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가 그래도 살짝 들어준다 맞지? 비스듬한 방향이거든. F의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F 사인 세타 되겠다 맞지? 그러면 F 사인 세타가 그래도 50 루트 2보다는 크면 빗면에서 분리가 되니까 크지는 않다 가정해보면 나머지 힘 50 루트 2보다 해서 F 사인 세타를 빼고 나머지 힘 남은 힘은 이제 이
물체가 빗면을 누르게 될 거고 그 힘으로 그러면 떠받치는 힘을 받게 될 거다 이거지. 그 수직 항력이 이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서 보면 F를 실의 장력 T를 세타로 나타내는데 지금은 결국은 장력 T가 F다 맞지? 그러면 F를 세타로 나타내라 소리니까 우리가 구한 바에 의하면 F 코사인 세타랑 50 루트 2 내려가는 성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F를 세타의 코사인 세타분의 50 루트 2라는 힘으로 맞춰서 나타낸다 이거지. 그 다음에 2번 수직항력 n을 세타로 나타냈으니까 n은 위에서 50 루트 2에서 살짝 들어준 f 사인 세타를 빼니 f는 위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50 루트 2라고 했으니까 50 루트 2에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T를 더 잡아당겨 결국은 세타를 늘린다 이 소리입니다. 자, 세타에 맞춰서 F가 조정이 될 거야. F는 코사인 세타분의 50 루트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세타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하다 보면 결국 분리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F고 세타가 몇 도냐? 그러면 분리된다 하는 거는 결국 이 어떤 물체로부터 빗면도 물체다. 표면이나 빗면으로부터 물체가 분리된다 하는 거는 서로가 힘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물체가 눌러준 만큼 떠받쳐지는 게 수직항력이라는데 이 수직항력이 점점 작아지다가 뭐가 될 순간 0이 된 순간 이 물체는 더 이상 이 면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이제 뭔가 분리될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n이 0이 될 때를 묻는 거예요. n이 0이 될 때는 위에 n을 구해놨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탄젠트 베타가 1이 되는 순간 즉 베타가 45도가 되는 순간 분리가 될 거다. 오케이. 그림과 같이 30도짜리 기울어진 빗면에 마찰이 없는 빗면이고 F를 수평형 힘으로 좀 밀어주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체가 빗면의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A 되기 원하네. 자, 물체가 정지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 A를 가지기 원한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전체 힘을 다 더할 겁니다. 이 더했을 때 얘가 가속도 물체 질량이 라지 M이네. 라지 M인 물체가 가속도 A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알짜 힘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을 좀 조사를 해보면 자, F는 이제 물체 작용점에 그릴게요. 자, 작용점에 물체 라지 M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 작용하고 그 다음에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작용하겠다 이거지. 자, 근데 운동 방향이 빗면 방향인데 빗면의 수직한 방향 이 방향의 힘은 크게 우리가 운동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맞지? 그 이유는 수직항력이 알아서 F는 시그마 F는 이 방향 0을 만들 거니까. 자, 그러면 F의 이쪽 방향 성분 F를 두 방향 성분으로 분해합시다. 요거랑 요걸로 분해할 건데 지금 F의 요 각도가 30도다 맞죠? 그러면 요 힘은 F 사인 30도 요 힘은 F 코사인 30도. 자, 그 다음에 mg도 분해합시다. mg 내려가려는 힘은 mg 사인 30도. 그 다음에 요 방향 힘은 mg 코사인 30도. 이 빗면의 수직한 방향이 힘 두 개, f 사인 30도랑 mg 코사인 30도. 요거는 수직항력 n이 알아서 0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금 f 코사인 30도가 같은 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겠지. 누구보다 mg 사인 30도. 그럼 이렇게 빼면 남은 힘이 이 물체가 받는 시그마 F가 되겠네요. 요게 가속도 A를 만들어주는 힘이 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F 물었으니까 요식 잘 정리해서 F를 구해보면 F는 루트 3분의 2의 mg ma 플러스 2분의 1 mg로 가자. 그러면 루트 3분의 2 ma 플러스 루트 3분의 1 mg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결과를 좀 뜯어보면 결국 루트 3분의 1 mg란 거는 mg 탄젠트 30도입니다.
자, 요 힘은 시그마 F를 0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어, 맞지? 그러면 시그마 F가 0이 되는 상황에 필요한 힘 F에 추가로 요만큼 더 줬다. 자, 그러면 요만큼 더 줬더니 지금은 F가 이 우리가 빗면으로 끌어올리려는 이쪽 방향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줬다, 맞지? 그러면 이 F에서 코사인 30도 성분이 2분의 루트 3인데 코사인 30도 성분이 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행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MA만큼 힘을 더 주길 원하잖아. 그러면 MA만큼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분의 MA만큼 힘을 더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루트 3분의 2 MA였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요 루트 3분의 2 MA 플러스 평행에 필요한 루트 3분의 1 mg다. 이 문제는 마찰이 없는 빈판 위에서 20m 길이의 밧줄을 일단 끌어당기는데 A, B 두 사람이 잡고 있는데 B가 30N의 힘으로 줄을 계속 4초 동안 당겼다. 이 말입니다. 자, B가 줄을 당긴다 하는 거는 줄이 받는 힘입니다. B가 받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줄의 한쪽 끝을 B가 30N을 잡아 당겼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당긴 요 줄에 당긴 힘이 장력이 되어서 반대편에 잡고 있는 A를 잡아당깁니다. 이거는 A 정도. A가 결국은 이 줄에 의해서 30m라는 힘을 받게 될 거고, 자, 작은 반작용 B가 줄을 당기면 줄도 B를 당깁니다.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줄이 B를 당기는 이쪽 방향으로 30m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찰은 더 이상 없다 했으니까 이게 A, B가 받는 힘의 전부 다예요. 그러면 A는 B는 30kg이다 했으니까 각각의 물체의 값수는 60kg이 A는 60kg이 30m 받았으니까 가속도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는 0.5. 자, 그다음 B는 자기 질량만큼 받았으니 30kg이 30m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으로 왼쪽이다. 자, 이렇게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뭔가 사이가 좁혀지면서 만나게 되겠다, 맞죠? 자, 1, 2, 3번 보면 1번 가속도는 힘이 같잖아. 힘이 같은데 질량이 2배 더 큰 A는 가속도는 절반이겠지. 그래서 A가 B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2분의 1배다. 그 다음에 2번 4초 후에 A의 속력은 B의 속력이 몇 배인가. 자, 일단은 4초 후가 되면 A는 오른쪽으로 0.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되었으니까 4초 뒤에 이 물체는 1초에 0.5씩 늘어나면서 2m/s가 되고,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 정지랑 2랑 더해서 2분의 1 하면 1m/s. 그걸로 4초 갔으니까 요 이동한 거리는 4m일 거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B도 봅시다. 자, B도 정지 상태에서 이번에는 얘는 왼쪽으로 가속도 1m/s 제곱으로 가속되었어. 그러면 4초가 지나면 얘는 속도가 4m/s 왼쪽으로 4m/s가 될 거고, 이때 평균 속도가 -2 되겠네. 그러면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8m 이동하겠다. 그렇죠? 자, 4초 후에 속력을 물었네. 속력은 그냥 A가 가속도가 B의 절반이니까 계속해서 속력도 B의 절반일 거다.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3번 4초 후 A, B 사이 거리는 A가 4m, B가 8m 갔으니까 전체 20m였으니까 남은 거리는 12m 빼면 8m다. 요렇게 해서 구해줘도 되고,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결국은 이 A랑 B가 마주 보면서 오는데, 이 마주 보면서 오는 가속도가 0.5랑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줄어드니?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 같으니까 0.5m/s 제곱이랑 1m/s 제곱으로 마주 보면서 가속이 되면 결국은 이 사이 전체 거리가 20m였는데 20m가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속도가 거리가 줄어드는 격이냐? 0.5와 1을 더한 1.5m/s 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거리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 그러면
1.5m/s 제곱으로 정지 상태에서 어떤 물체가 간다면 4초 동안 간다면 얼마만큼 갈 수 있니? 이렇게 구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4초 후에 속도가 6m/s. 요게 상대 속도다 맞지?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3으로 4초 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12m. 여기서는 이 이동거리를 뭘로 쓰겠다? 거리에 당겨진 거리로 쓰겠다 이거지. 그러면 남은 거리가 8m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정지하고 있는 A, B 두 보트를 줄로 연결해서 배 A의 질량은 100kg, B가 150kg이고 A, B 사이 거리가 25m 떨어져 있는데 배 A에서 B를 일정 크기 힘으로 잡아당겼다. 그리고 20초 후에 둘이 만났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은 일정 크기 힘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요 사람하고 A는 그냥 한 물체인 것 같아. 자, 요게 총 100kg, 그 다음에 요게 150kg. 자, 사람이 잡아당기면 그 잡아당기는 힘으로 줄로 전달돼서 A가 B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그 즉시 A도 작용 반작용으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진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질량이 2대 3이다 맞지? 그러면 반대로 가속도는 3대 2가 되겠네. 그러면 요 A가 가는 가속도가 3A라면 B가 가는 가속도가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항상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3대 2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속도 증가량의 폭이 3대 2가 되잖아.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는 속도 증가량이 그 즉시 얘의 속도가 된다 맞지? 그럼 특이한 케이스다 이거지. 그래서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가속도처럼 3대 2로 항상 더 빠르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속력이 3대 2로 계속 빠르니까 이동 거리도 3대 2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총 지금 떨어져 있던 거리가 25m였어. A가 3을 가고 B가 2를 와서 마주쳤다 했으니까 각각의 물체는 A 배는 그거의 5분, 전체의 5분의 3. 그래서 15m, B는 10m 와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보면 배 A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물었으니까 15m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배 A가 끌어당긴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결국 20초 만에 만났다는 조건에서 가속도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자, 20초 만에 두 물체가 일단 A로 보면 A가 어떤 가속도 A로 움직이니까 얘가 15m라는 거리를 갔는데 요게 20초 만에 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20초 만에 15m를 가려면 평균적으로 20분의 15m/s라는 속도로 가야 된다. 요게 4분의 3m/s다 맞지? 자, 그러면 4분의 3m/s가 평균 속도가 되려면 처음에는 정지였고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2분의 3m/s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2분의 3m/s가 20초 만에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요걸 20으로 나눠주면 40분의 3m/s 제곱이 얘들의 가속도다 그죠? A의 가속도다 그지? 그러면 A는 질량이 100kg이라 했으니까 100kg인 A가 40분의 3이라는 가속도를 가지려면 힘을 얼마나 받아야 되니 묻는 거니까 얘가 7.5 뉴턴 받으면 되겠네요. 물의 저항력은 무시한다 했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마주보고 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A와 B가 마주보면서 가속도를 3대 2로 이제 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 사이의 거리가 25m였는데 25m가 줄어드는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가속도 총 얼마로 3, 2라면 5의 가속도로 뭔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25m라는 길이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25m라는 길이가 20초 만에 감소하려면 얘는 요 마주보고 오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나누어주면 2분의 20분의 25니까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4분의 5니까 처음에는 둘 다 속도가 0이었다 맞지? 0이었다가 다가오는 서로를 향하는 속도의 합이 2분의 5가 되면 된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러면 20초 만에 2분의 5 증가했으니까 얘는 20초 만에 2분의 5라는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나누어 주면 평균적으로 40분의 5, 8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가속도를 가져야 되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둘이 마주보는 가속도가 8분의 1이다 했으니까 8분의 1 중에서 A의 가속도는 전체 5 중에서 3이다 이거지. 그래서 5분의 3을 곱하면 A의 가속도가 40분의 3 미터 퍼 세크 제곱, B의 가속도는 40분의 2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오케이. 자, 같은 직선상에서 기차 A가 오른쪽으로 36km/h, 기차 B가 왼쪽으로 72km/h 이렇게 와서 마주보고 있대요. 마주보고 오고 있고, 자, 두 기차가 60km 떨어져 있을 때 108km/h로 날 수 있는 새가 한 기차에서 다른 기차까지 가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기차가 충돌하는 순간 뭐 생을 마감한다 좀 세게 적어놨는데 그냥 기차가 만나는 순간까지 이 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36km/h 요런 것들 72km/h 그 다음에 108km/h 이런 단위가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한 단위는 아니다 맞지?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러면 36만 한번 바꿔보면 36km는 36,000m.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바꿔주면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나누어서 계산하면 10m 퍼 세크.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속도들은 이제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36의 2배, 3배다 맞지? 그러면 얘가 36km/h가 10m/s 했으니까 20m/s, 30m/s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두 기차가 충돌하기 전까지 새가 날아다니는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결국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새가 얼마나 이동했니 묻는 건데 새의 속력은 계속해서 이걸로 일정화되어 있어. 어느 순간 뭐 멈추거나 느리거나 한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새는 계속해서 30m/s로 등속력으로 날아갈 거다 맞지? 속도의 크기가 계속 일정하다 맞지? 그러면 30m/s에 새가 날아간 거리만 시간만 곱해주면 되겠네. 자, 두 기차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새가 날아다니는 시간이니까 두 기차가 충돌하기 전까지 시간은 일단 두 기차는 총 60km 떨어져 있었다. 자, 근데 기차 A는 10m/s로 기차 B는 20m/s로 마주보고 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1초에 얼마씩 얘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10m/s, 20m/s니까 30m로 1초에 줄어들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총 60km는 6만 미터니까 6만 미터를 1초에 30m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로 나누어 주면 뭐 이런 느낌이 남았지. 그러면 나누어 주면 2000초 걸릴 거다 그치? 그러면 2000초 동안 새가 날아가겠네. 그러면 새는 30m/s로 2000초 동안 날아가니까 새가 날아간 거리는 총 6만 미터 또는 60km 날아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새의 마지막 순간의 변이는 새가 결국은 마지막에 두 기차가 만나는 순간 거기가 이제 새의 마지막 변이다 맞지? 그게 처음에 A 기준으로 하지 뭐. 자, 기차 A가 출발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기차 B와 만나는 그 위치가 새가 마지막으로 있는 위치겠다 맞지? 그게 요 기준으로 얼마나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묻는 거네. 그러면 결국은 두 기차가 어디서 만나냐 묻는 거니까 A랑 B는 속도가 A가 10이고 미터/s, B가 20이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A보다 B가 항상 2배 많이 가겠네. 근데 60km 차이 나는데 만났다 했으니까 이 60km에 1대 2 되는 점 여기가 만나는 위치다 이거죠.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20km 그러면 변이 물었으니까 플러스 20km가 만나는 위치의 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일직선상에서 일천 운동이다 맞지? A가 출발하는 순간에 B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자, A를 앞질러 갔다. 오케이. 자, 일단은 B는 속도가 계속 10m/s로 가고 있었고 A는 처음에는 0이었는데 빨라지는 운동을 해서 15를 찍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네요. 자, 먼저 같은 출발선에서 자, A는 정지 상태로 등가 속도 운동을 우선 출발했고 B는 여기를 10m/s로 지나가면서 출발했다 이거죠. 자, 처음에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지. A가 가속이 돼서 B의 속력이 10m/s를 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B가 앞서 나갔을 거다. 그러면 속도 VT 그래프에서 면적, 이 면적은 변이를 나타낸다 했어요. 그러면 B의 변이가 A 변이보다는 초반에는 앞설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 앞서는 양은 면적의 차이 요만큼, 요게 20초 때네. 그러면 20초 때 속도가 같아지기 전까지는 B가 계속 꾸준하게 앞서 나갔다. 그러면 20초일 때의 특징은 B가 A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다 이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A가 그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뒤쳐졌던 A가 따라잡기 시작했지. 그러면 여기 넓이는 따라잡기 전까지는 점점 둘 사이 거리를 줄이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언젠가 따라잡겠지. 따라잡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A가 B보다 15m/s랑 10m/s니까 5m/s 더 빠르다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5m/s 더 빠르니까 1초에 5m씩 점점 다시 한번 멀어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1번 보면 두 자동차의 속도는 같아졌을 때 B는 A보다 몇 미터 앞서 있냐, 몇 미터는 요 넓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 넓이 구해보면 10에 20에 1로 나누니까 100m 100m만큼 앞서 있다 이 소리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동차 A가 출발 후 몇 초 만에 B를 앞지를 수 있냐. 자, 100m 따라잡으면 되지. 그러면 100m 따라잡고 나서는 이제 A가 B를 앞지르기 시작하겠죠. 넓이가 사다리꼴이니까 두 개 쪼갭시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5에 10이니까 얘가 25m. 그러면 추가로 75m 더 만들어주면 되네. 요 길이가 지금 5m/s 차이 난다 맞죠? 그러면 75m 따라잡는데 15초. 그러면 40초에 45초. 여기까지. 요게 이제 75m 될 거니까 45초인 순간 이제 드디어 A랑 B가 만났고 이제 A가 앞지르겠죠. 자, 3번 자동차 A가 50초 동안 달릴 때 그동안의 평균 속력은 몇 m/s인가. 자, 50초 동안 달렸다 했으니까 그냥 자동차 A의 평균 속력이네. 그러면 자동차 A의 이동 거리 평균 속력이니까 총 이동 거리를 전체 50초 동안 갔으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50초까지 요 넓이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30초까지는 요 삼각형 넓이 30 곱하기 25에 2로 나누니까 225m. 자, 그 다음에 추가로 20초 20초 동안 15m/s로 일정하게 갔으니까 얘는 300m. 그러면 총 525m 525m를 50초 만에 갔으니까 나누어주면 10.5m/s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10.5m/s. 그래서 평균 속력은 10.5m/s 이렇게 하고 그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은 A랑 B인데 B는 어차피 등속도 운동할 거니까 자, A의 모습 한번 볼게. 자, A는 B랑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A가 10m/s가 되었을 때 B는 좀 더 많이 갔겠지. 자, 요때 상황을 보면 자, A는 0에서 10을 찍으면서 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속도를 5로 간 거예요. B는 계속해서 속도가 등속도니까 10m/s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속도가 2배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A가 이동한 거리보다 B가 이동한 거리는 2배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대 2가 될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건 좀 지우자 이제. 요 그래프에서 보면 결국은 요 상황이 요게
A가 이동한 거리인데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인데 거기서 딱 절반 요게 A가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지금처럼 절반이 된다 이거죠. 자, 요 상황부터 이제 A가 조금씩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B를 따라잡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5m/s가 되었을 때 보니까 15m/s가 되었을 때는 아까 요 넓이가 25m였어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 100m였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100m 차이가 나는데 A가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B가 좀 더 가서 얘들 사이 거리가 75m로 바뀐 상황이 이 30초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30초일 때 A가 15m/s를 찍었고 B는 여전히 10m/s로 가고 있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안 바뀝니다. 속도가 안 바뀌면 B보다 A가 뒤쳐졌는데 속도가 얼마나 더 빠르냐, 5m/s만큼 더 빠르다,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75m로 시작했는데 이 75m라는 거리는 꾸준히 당겨질 건데 얼마의 속도로 당겨지냐, 둘의 속도의 차이인 5m/s라는 속도로 따라잡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 따라잡을 때까지 몇 초 걸리냐, 5m/s로 75m를 따라잡으면 되니까 얘는 총 15초만큼 더 걸려서 따라잡을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잡고 나서 두 물체가 같은 위치를 이제 스치게 되고 나서 조금 이상하네. 스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두 물체는 속도의 차이로 또다시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얘가 15m/s고 얘가 10m/s니까 A가 B보다 1초에 5m씩 더 많이 가겠네. 그러면 아까 50초 상황은 뭐 거리를 구하진 않았네. 50초일 때 한번 살펴보면 50초일 때는 얘가 45초인 상황이었으니까 50초는 5초 더 지났네. 그러면 1초에 5m씩 더 벌어지니까 5초 지나면 25m 더 벌어져서 A가 그만큼 앞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림 가와 나는 직선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와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 그래프 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속도가 10m/s에서 2m/s로 마무리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맞지? 그러면 이 물체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일단 속도가 플러스란 거는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물체는 초기에 0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 10m/s.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4초가 지났더니 얘는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는 이런 모양새다 알겠지? 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요 아래 넓이는 얘의 변이,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이동 거리를 평균 속도라는 대표 속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속도와 처음 속도 둘의 평균값 절반, 요게 지금은 6m/s다, 맞지? 이 6m/s로 그냥 쭉 갔다고 생각해도 이 넓이를 구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도 6m/s가 평균 속도가 되고 6m/s로 총 4초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24m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치 시간 그래프도 보면 0초일 때 위치가 안 나와 있지만 24m, 요거는 변이의 의미다, 맞지? 24m 오른쪽으로 가서 얘가 30m라는 위치에서 끝났네요. 그러면 기억은 6m라는 위치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요 속도랑 순간 속도든 평균 속도든 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0초일 때 기울기를 확인해 보면 요게 0초일 때 순간 속도니까 10m/s다 이렇게 되고 4초일 때 기울기를 확인해 보면 이게 4초일 때 순간 속도 2m/s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결국 6m/s는 뭔가 허구의 속도는 아니고 10에서 2로 느려지면서 6m/s를 찍고 갈 텐데 이 6m/s 평균 속도가 되는 순간도 전체 구간, 시간 구간 4초에서 절반인 2초인 순간에 6m/s를 찍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ST 그래프에서도 절반의 시간 2초일 때 얘의 순간적인 속도를 살펴보면 이 순간 속도는 둘의 평균값인 6m/s가 될 거다 이거죠. 오케이, 뭐 기니디 보면 기억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은 8m/s다. 자, 0초부터 2초까지만 물었으니까 0에서 2까지 10m/s에서 6m/s로 되는 모습이네. 그럼 평균 속도는 8m/s다. 맞고. 그 다음에 기억에는 6m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초기 속도가 플러스 4m/s로 움직이고 있던 그런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 나 그래프가 가속도가 뭔가 일정한 구간들인데 꾸준하게 변한다. 맞지? 0에서 2초, 2초에서 4초, 4초에서 6초, 마지막 6초에서 8초. 자,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요 넓이가, 우리가 항상 넓이를 구할 때 VT 그래프에서 V 델타 T, 요게 이제 넓이를 의미한다 했어요. 맞지? 그래서 요게 물리량 델타 S를 의미하니까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변위로 따져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 마찬가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의 의미는 A 델타 T, 요게 델타 V다. 맞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의미가 될 거다,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좀 더 편해. 자, 일단 어떤 물체가 초기 속도가 플러스 4m/s가 있었어.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4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2초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는 마이너스 8의 의미가 될 건데, 이 마이너스 8은 속도 변화량,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자, 플러스 4m/s인데 일단 출발이 마이너스 4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1초에 4초이기 때문에 1초만 지나면 얘는 정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계속 이어지니까 반환점이 되면서 여전히 1초 동안 마이너스 4m/s 변했네. 그러면 얘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속도가 마이너스 4m/s가 되어 있는 게, 이게 t는 2초일 때의 모습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가속도가 갑자기 또 플러스 1이 됐어요. 자,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4인 모습이야. 플러스 1이 가속도로 또 2초에서 4초까지 2초 동안 가속이 되었네. 자, 그러면 속도가 점점 속도의 크기는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이어져야겠네. 자, 보면 일단은 이 물체가 속도가 마이너스 4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이제 A가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1씩 계속 1초에 변한다면 2초가 지난 뒤에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2m/s가 되어 있을 거고, 요만큼 이제 뒤로 갔겠죠. 요게 t는 4초일 때의 모습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 2라는 가속도, 플러스 2라는 가속도로 또 2초 동안 가속이 됐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2m/s의 모습이었으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2가 되면 1초가 지나면 정지한다. 맞지? 그럼 정지하고 나서 다시 반환점을 찍습니다. 찍고 1초가 더 지났으니까 플러스 2m/s가 되면서 마이너스 2m/s 했던 위치를 지나가게 될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6초에서 8초까지는 가속도가 없네.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2m/s로 쭉 가면서 2초 동안 마무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맞는 것은 기억.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처음에 1초일 때 정지했죠. 그리고 반환점 찍었다. 그래서 속력은 0이다. 맞고. 니은 2초부터 4초까지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계속 0에서 2,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도 계속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6에서 8은 그냥 등속도 운동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2에서 4는 등가속도 운동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평균 속력은 4초부터 6초, 6초부터 8초. 자, 4초부터 6초 상황은 요렇게 4초부터 6초까지 상황은 요렇게 온 거네. 다시 돌아왔으니까 평균 속도를 물어봤으면 0이었을 건데 평균 속력을 물었으니까 전체 이동거리 체크합시다. 요 한 번 가는 거 체크해서 2배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m/s로 정지하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m/s. 요걸로 1초 갔잖아. 1초 갔으니까 1m 갔다가 왔겠네요.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2m. 자, 6초에서 8초까지는 평균 속력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2m/s로 그냥 꾸준하게 갔으니까 6에서 8까지. 그럼 평균 속력도 2m/s 될 거고, 거리를 보면 2초 동안 갔으니까 4m 갔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2초 동안
2m 갔고 4m 갔으니까 4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절반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자, 그림에서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B의 위치 시간 그래프다 이거죠. 자, 일단은 B는 위치가 마이너스 75m라는 위치에서 0이라는 위치까지 15초 동안 꾸준히 왔네. 그럼 B는 일단은 플러스 방향으로 15초 동안 75m를 갔다. 그러면 플러스 5m/s로 등속도 운동한다. 우리 알 수 있고. 자, A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속도가 변할 건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기울기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75m라는 위치에서 출발할 때 기울기가 제법 가파르다 맞지? 그러면 플러스 뭔가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순간이 10초일 때 25m라는 위치를 찍으면서 이 지점이 반환점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 맞죠?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속도가 음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와중이 15초인 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15초인 순간에 두 물체가 0이라는 위치에서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랑 B의 운동을 보면, 자, 일단은 출발 지점 출발 지점은 이것도 좀 기울었네. 자, 동일하게 마이너스 75m라는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자, B 물체는 계속해서 5m/s라는 속력으로 꾸준히 15초를 가면서 75m를 가서 0이라는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15초 동안의 B의 운동이야. 여기 끝이다 이거지. 자, A의 운동은 A가 마이너스 75m에서 25m 되는 지점까지 찍는다 맞지? 그래서 A가 여기가 0인데 플러스 25m라는 지점을 찍고 여기가 반환점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게 A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A는 5초일 때 0, 그러면 여기서 5초일 때 0이라는 위치를 지나갔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15초일 때 여기를 돌아서 찍고 있다 이거죠.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A의 속도는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었을 거야. 5초 지날 때랑 15초 다시 돌아올 때.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0초부터 15초까지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자,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랑 다르게 총 이동거리 이거를 총 시간으로 나눈 거랬어요. 자, 근데 A와 B는 0초에서 15초에서 만났으니까 변이는 같아. 똑같이 몇 미터? 75m야. 플러스 75m. 하지만 이동거리는 A가 훨씬 길다 맞지? 돌아왔으니까. 평균 속력은 같다가 아니라 A가 더 빠르다가 돼야지. 틀렸고. 이은 10초일 때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5m/s만큼 더 크다. 자, 10초일 때 A 속력은 0이네. 10초일 때 반환점 찍으면서 정지하는 게 A 모습이다 맞지? 그래서 B는 계속 5m/s 했으니까 5m/s만큼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끊어서 보지 뭐. 정지, 이게 제일 편하겠다 맞지? 자, A가 정지할 때까지 몇 초 걸렸어요? 보니까 총 10초 걸렸네. 자, 10초 동안 얘가 총 몇 미터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5에서 플러스 25까지 100m 이동했네요. 그러면 10초 만에 100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10m/s. 평균 속도는 찍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이 정지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가 되면 평균 속도가 10이 되니 그러면 20m/s. 그러면 20m/s가 10초 만에 정지했구나.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맞네. 자, 그리고 여기가 0초일 때 모습이고 반환점이 10초일 때 모습이다 맞지? 그러면 이 5초인 순간은 20m/s 0초와 10초 사이에 시간의 정중앙이다 맞지? 그러면 이때 얘 속도가 평균 속도다 이것이. 그래서 10m/s 평균 속도는 사실 5초일 때 여기를 지날 때 속도고 15초일 때 지날 때의 속도도 크기는 10m/s일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뭔가 좀 경사 빗면이 다른데 A는 공면, B는 그냥 일정한 경사인 빗면에 따라 내려오고 있다. 자, 경로 1과 경로 2는 길이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동 거리는 둘 다 똑같네요. 자, 먼저 일단은 같은 높이에서 내려왔다 했고 질량이 똑같다 했어요. 자, 같은 높이에서 내려오고 질량이 똑같으니까 두 물체는 모두 위치 에너지를 mgh 잃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이어진다. 이게 자연스러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지면까지 내려왔을 때 A 물체나 B 물체나 둘 다 운동 에너지가 동일할 건데 질량이 둘 다 같다 했으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얘는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 속도의 크기, 속력이 둘 다 V로 동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B의 차이는 A는 처음에 가팔라요. 그리고 나중에 완만하고 B는 기울어진 정도가 계속 동일하다. 맞지? 자, 빗면에서 어떤 물체가 내려올 때 그 물체의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그러면 가속도는 누가 결정한다? 기울어진 정도, 세타가 결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질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맞지? 사실 이 문제에서 얘들 질량을 같게 안 줘도 크게 상관이 없었어. 자, 그러면 A는 초반에 가파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고 나중엔 좀 느리게,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할 거고 B는 꾸준히 똑같이 속도가 증가할 거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 찾아라 하는 게 우리 문제인데 속력 시간 그래프는 두 물체 모두 마지막에는 V를 찍을 거고 자, A는 처음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될 거고 자, B는 그냥 쭉 어떤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는 지금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게 밑에 넓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A가 B보다 좀 더 빠르게 도착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래프는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 가와 나는 직선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다. 자, 일단 속도 그래프는 잘 나와 있네요. 처음에 6m/s로 꾸준히 등속도 운동하다가 2초 이후에 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로 옮기면 처음에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2초 동안은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6m/s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1초에 60 가고 있으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변이는 12m. 처음이 0m에서 출발했으니까 니은은 12m 될 거고. 자, 12m에서부터 해서 이제 28m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뭔지 모른다. 자, 그래서 기억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 6에서 결국 2로 마무리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6에서 2로 마무리되면 평균적인 속도는 얘는 4m/s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4m/s로 꾸준히 갔네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과 끝을 이어주면 요게 평균적인 기울기, 요게 4m/s입니다. 그러면 4m/s로 총 몇 미터 갔어요? 12에서 28까지니까 16m 이동했다 이거죠. 그러면 4초 걸렸겠네. 2초에서 4초 후니까 기억은 6초 이렇게 될 거고. 자, 6초 동안 4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어요? 그러면 평균 속도 4로 4초 이동했으니까 16m.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6초. 다 찾았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번 표현해 보자. 2에서 6초니까 또 4초라는 순간이 시간의 절반. 그러면 시간의 절반일 때 평균 속도를 찍는다 했으니까 이때 기울기가 4m/s로 같아지겠네요. 기니 D 보면 기억은 5초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12m 맞고, 그 다음에 디귿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2에서 6초 4초 동안 얘는 속도가 4 감소했네. 델타 V 마이너스 그러면 1초에 1씩 감소하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계속 1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그래프는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 위치 그래프다.
자, 일단은 X축의 시간인 거는 좀 우리가 익숙한데 속도 위치 그래프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위치는 0m라는 위치, 0m라는 위치에서 속도도 0으로 출발했어. 그러면 정지. 시간이 좀 지나서 2m라는 위치를 지나간대요. 2m라는 위치를 지나갈 때 속도의 상황이 플러스 2m/s. 그러면 속도가 2m/s 오른쪽으로 2m 위치를 지나간다. 그리고 위치가 8m인 위치에서 속도 4로. 그래서 8m인 위치에서 속도 4m/s로 지나가게 됐네요. 자, 이 상황에서 기억,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다. 맞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0m에서 2m, 얘는 총 2m 이동했어요. 정지에서 2m/s 찍는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1m/s로 간 거다. 그러면 1m/s로 2m 가는데 2초 걸렸을 거고 2초 만에 속도가 0에서 2m/s가 되었으니까 얘는 속도 증가가 2, 그러면 초당 1m/s 증가하고 있네. 가속도는 플러스 1m/s 제곱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이다. 맞고. 디귿, 속도가 2m/s에서 4m/s까지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몇 초? 2에서 4도 2 증가하는 거니까 속도가 2초 걸렸을 거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4초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기니.